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직 두 가지만 주의점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즘 아이들은 주로 그룹으로 해서 협동학습이나 토의 토론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4명 정도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을요, 성향을 이제 잘 파악을 하셔서 말이 좀 없는 아이 또는 소극적인 아이, 약간 그 관계에 좀 어려운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활발한 아이들을 섞어서 한 그룹으로 해서 4명을 묶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둠에 들어가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 4명이 입금이 메모를 하세요. 혹시라도 입금은 리드입니다. 그 모둠에서 발표를 누가 하느냐,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할 거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할 거냐, 안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렇게 하면서 규칙을 정하고 이끌어주는 입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킴이는 뭐냐 하면은 시간을 이제 학생들이 각 1분당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타이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다 돼가면 땡 울려줍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한 사람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1분 안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이들이 준비를 합니다. 무작정 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시간을 지켜주는 아이입니다. 좀 소극적인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그걸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잘 쓰고 정리를 잘하는 아이는 기록이, 반의 모든 활동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시키면 되고요. 기록입니다. 기록이. 그 다음에 성기미는 뭐냐?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예를 들어 포스트잇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지라든지 설문지라든지 기타 자료, 학습 자료를 나누어 주고 가지고 가서 배분해 주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성김으로 해서 각자가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자기 성향에 맞게 그렇게 해서 누가 입금이냐 지킴이냐 기록이냐 성김이 할 거는 선생님이 하지 마세요. 쟤네들 그룹으로 정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다 정합니다. 그래서 한 1분 내로 이 4가지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하세요. 그렇게 저희들한테 정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활동이 입금이라고 해서 잘하는 뭐 좋은 활동이 아니고 지킴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모든 활동을 끝내고 나면 그 매 차시마다 누가 활동을 잘했는지 스티커를 줍니다. 선생님이 스티커를 줘서 그 잘한 아이한테 스티커를 주게 하세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뭐 성기미가 잘했으면 성기미, 기록이가 잘했으면 기록이. 그래서 한 명당 제일 잘한 아이를 한 명 내지 2명을 주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제일 스티커를 많이 받은 아이를 시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동기유발도 되고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상이 있으면 열심히 아이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스티커를 최대한 조별로 그 모든 별로 제일 많이 받은 아이들을 시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수업이 각 그 주어진 시간이 각 교회나 또는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겁니다. 뭐 60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 45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90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50분을 넘어가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1시간은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토론 활동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이 50분이거든요. 중학교 45분이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이 내용을 근데 우리 그 이게 리더스는 9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핵심 내용을 추출해서 이걸 어떤 내용을 추출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핵심적인 것을 학습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계획을 들어가기 전에 그 단원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에 맞게 각 차시별로 그 시간에 맞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 것인가. 책대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뺄 거는 빼고 하실 건 하시고 그리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 스타일로 아이들에게 우리 주어진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서 맞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주어진 교재 그대로 가르치는 셈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재구성하고 아이들에게 맞게 지역별이 또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파악을 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거기에 티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을 할 때요, 학생들한테 예화를 든다든지 또는 비유를 한다든지 스토리텔링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물을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영상 같은 거요. 그런 게 굉장히 학습력이 이제 고양이 되고 아이들이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잘 알잖아요. 아이들 제일 잘 아는 예를 들면 좋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책임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아주 얘기합니다. 이길 수 없었어요. 뭐가 없을까? 각각 나옵니다. 예, 그래서 책임감이 그럼 왜 필요하죠? 뭐 때문에 필요하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시면 아이들이 스스로가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배웠던 그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임감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한테 그냥 열린 질문으로 아이들한테 지적하지 말고 물어보면 각자 대답을 하면은 듣고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그냥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혹시라도 이게 이제 과제였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들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그 4명씩 그냥 한번 토론을 해보라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토론 후에 이거는 자유롭게 희망자 한 2명 정도 발표를 해서 총 아이들과 나누어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해서 한 10분 정도로 시간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또 리더십에서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까 이제 말씀을 제가 이순신 장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이 소통이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되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잘 되었나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전애들이 얘기를 하겠죠.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의 경험도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걸 이순신 장군 예를 들어서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소통이 잘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협력해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또는 본인들이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고 소통이 잘 되었던 경험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또는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대답을 하고 안 하고가 아마 그 부류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고 잘 대답하는 학생이 많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 한번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은 얘기를 하면은 조금 어긋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돌려서 그 돌려짓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돌려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보충해서 이런 얘기지요? 이러면 아이들이 예 맞아요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이 받아서 보충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런 얘기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좋고요. 혹시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 중에서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리더십 자질에서 이제 소통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과 정보 등 이걸 아이들한테 같이 읽게 합니다. 의사소통이란 뭐죠? 이러면은 이 고등학생 같으면 이 정도 읽으면 되고요. 만일 중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생 같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이렇게 이제 이게 정식 개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말이나 그냥 표현이나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물건을 탁 친구가 놓고 갔고 문을 탁 닫고 갔는데 너 화났니? 물으니까 아니? 이랬으면 걔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화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감정이나 또는 행동으로 우리가 걔가 화가 났구나를 그런 걸 알게 된다. 그것도 일종의 의사 전달이다. 말을 안 하고 입을 이만큼 이렇게 내밀고 가만히 있다. 그래서 너 뭐 화난 게 있니?
아니요. 이러면 말만으로 그 애가 화가 안 났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아니다. 그래서 그 언어라든지 이런 전달은 사실 1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뭐냐? 뭐 이렇게 행동이나 태도로 만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문자로 가지고 또 의사소통을도 우리가 옛날에는 편지도 있었고 지금은 SNS로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뭐 카톡 같은 데는 도형으로도 많이 하죠. 뭐 혀를 내민다든지 웃는 표정이라든지 스마일 표정 또는 뭐 환한 표정 이런 걸 가지고도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오늘 우리가 할 건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고 그걸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소통해서 자신에게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고쳐야 되겠다 이런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우리가 내가 전략을 세워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 그런 거 오늘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재에 들어가면 제가 그 앞에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1번부터 안 하고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바꾸셔도 됩니다. 내용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 누구인가요? 부터 보다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게 키포인트가 리더에게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한번 먼저 핵심 질문을 물어보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그걸 알고 가는 게 훨씬 내용 구성상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가. 그래서 4번하고 5번 질문을 저는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토익 토론 학습으로 지금 할 겁니다. 지금 그룹에 참여한 선생님들이요. 26명이신데 그러면 이 모둠 활동이 왜 좋으냐면 A 모둠, B 모둠, C 모둠, D 모둠이 있으면 각자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이들이 생각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얘기한 것보다 다른 그룹에서 얘기한 거 또는 다른 이제 거기에서도 각자 4명이 각각 얘기하면 서로 또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사만 자기 얘기만 아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또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서로가. 그래서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아이들을 골고루 다 얘기를 들어보는 거. 그래서 각자 2분씩 해서 시간을 정하는 게 좋고요. 만일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그 모둠 내에서만 활동을 하게 해도 됩니다. 모둠 내에서만 4명이만 발표를 해도 서로가 각자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구성을 전체 학생들이 그룹 입금미가 일어나서 5모둠이나 4모둠을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줘서 근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시간보다 활동하는 시간에 더 치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만 하면서 애들이 많이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주도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저희 4분인데 말씀은 저까지 셋이 해주셨어요. 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가 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그 원래 그 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이게 서툴고 또 목표 중심이고 시간에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리더가 먼저 나서서 계획을 하고 지시하고 일방통행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팀원들이 의사가 무시가 되고 오해가 되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다음에 연합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해를 하면서 먼저 듣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데서 제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그 얘기를 했더니 아주 재밌어 하셔요. 다들 아시는 줄 알았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5가지 언어가 뭐냐 하면 게리 책맨의 이거 최근 베스트셀러인데
우리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의 랭귀지가 5개가 있는데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잘 알아듣는 언어가 있고 모르는 언어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첫 번째는 말로 상대를 존경하고 세워주는 거, 두 번째는 아주 사려 깊은 선물로 자기 의사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세 번째는 퀄리티 타임에서 좋고 귀하고 질이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서 그 시간에 자기의 진심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 네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을 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호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도 좋은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스킨십 해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스킨십도 필요하고, 이것이 전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인간과의 사이에서 이 5가지의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그룹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1소그룹입니다. 네.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더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벨탑 사건이 소통이 안 돼서 바벨탑을 못 쌓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떤 일을 하는데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은 헤아려주고 알아줘야 한다. 아이고, 주여, 꺼졌습니다. 잘 들립니다. 아이고, 나갔습니다. 네, 어머나. 계속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로 건드려서 꺼졌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고 솔선수범하는 것도 나왔고요.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코로나19로 성도들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므로 답답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좀 소통을 여기서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희 조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같이 했었거든요. 리더의 자질 중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고, 또 사람들의 비전을 이해하고 맡은 바 책임을 깨닫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지만이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팀 전체를 잘 움직이고 협력하여서 의사 표현을 하려면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또 그 경청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해 나가면서,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질문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하나 더 있는데 할렐루야 교회에 계신 이영복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어떻게 기회 되면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저희 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그 공유는 반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소그룹 토론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서 제가 우리 전체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네, 저희 조에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서 참 좋은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첫째 나눔에서 왜 리더에게 그 소통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소통이 안 되면은 먼저 관계부터 깨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목표 달성에까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리더에게는 좋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들, 그리고 리더는 그 조직 간에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가는 또 그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그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저희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하나는 하브루타식의 의사소통으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늘 들어주고 질문해주고 결국 이제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지 않은 역지사지까지 같이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결국은 보면 아이들하고 대할 때 관계 형성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리더가 굳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또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었을 때 대부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본인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그 리더의 훈련을 받을 때 리더가 말을 어느 정도 이상을 하면 옆에 있는 상대방이 이렇게 꼬집어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십 훈련을 했다고. 그만큼 리더는 많이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인내해주고 이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 이제 의사소통과 함께 결론은 예수님의 원리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원리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그리고 수준에 또 어울리는 그런 의사소통을 해주셨다고 해서 결론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조가 남았는데요. 우리 이승희 목사님. 네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는 그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고, 늦게 들으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소통의 그런 부분들은, 아까 관계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 소통하는 것들은 좋은 소통이 될 때에,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것은 남들을 좀 배려할 때에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통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나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몰 a를 얘기했는데 large a로 전달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심소봉대가 되는 거고, 또 large a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small a로 들을 수 있어요. 흘려버리는 것이죠. 저는 또 a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 b로 들을 수도 있고, 저는 B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A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장애들이 막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상대방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확인하는, 그거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그 기업체에서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5 소그룹이 전부 다 이렇게 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강사이신 안경환 권사님의 피드백과 그리고 나머지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예. 네. 지금 이제 말씀들을 사실 정답들을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이들에게도 물어도 이 유사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이제 표현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리더한테 왜 중요한지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그런 얘기 들은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되고 아까 들은 얘기 중에서도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이해이다. 예수님은 그 소통 방법을 사람에 따라서 소통 방법을 다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하를 들어주시면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접근 방법은 우물에 닿아서 물을 달라. 아무도 거기 뭐 유대 남자들이 그 상대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자기를 의아해하면서도 이분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해서 접근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죠. 뭐 알 상황을 다 이제 아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가 됐고 뭐 예를 들면은 그 길에서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길에서 이제 상녀가 지나가는데 그 상녀 지나가는 그 이제 가부의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그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읽고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한 것도 그 이유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같이 함께 가는 합리적인 설득과 논리적인 호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고 그래야 구성원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활동을 할 때도 개별적으로 얘기하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봐서 어깨 짝하고 같이 얘기해라. 얼굴 짝하고 같이 얘기하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왼쪽 어깨짝, 오른쪽 어깨짝, 네 명이 앉아있으면 안 그러면 얼굴 짝, 어깨짝 이런 식으로 해서 2명씩 그냥 서로 얘기를 하게 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도의 토론도 있기 때문에 다 전체로 하고 같이 발표하는 것도 있고 옆 사람하고 2사람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앞에 것은 그냥 그 다음 교재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런 능력을 갖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그룹 활동입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사람이나 성경적 인물을 쓰라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 가장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번에 대한 답. 포스트잇을 줘서 그거는 이제 성김이한테 미리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나눕니다. 나누면 거기에다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 1번 누구? 2번 그 이유는 뭐? 3번 또는 그녀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또는 4번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냥 아이들끼리 활동으로 해도 되고 포스트잇을 써도 됩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재량껏 하시면 되고요. 이제 4번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3가지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앞에 나와서 붙이게 할 겁니다. 요거는 앞에 1, 2, 3번은 활동으로 그냥 끝내도 되고요. 4번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이거는 꼭 시켜보게 합니다. 이건 실천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서 3가지를 적으면 그 3가지를 각각을 적게 하세요. 포스트잇 한꺼번에 적지 말고 하나 각각을 적어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장로님 다음 11번 차트요. 이거는 토의 토론으로 했죠. 6번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비슷한 학생끼리 나는 이거다 하면은 그거를 같이 포스트잇을 붙습니다. 그래서 꼬리표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은 내용끼리 같이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맨 앞에 전지를 앞에 갖다 놓고 칠판에다가 전지를 붙여놓고 안 그러면 칠판에 그냥 뭐 화이트보드면 그대로 칠판에도 그대로 붙으니까 각 유목화, 그건 유목화라 그러는데 뭐냐 같은 내용끼리 모읍니다. 아이들이 읽어보고 그 이제 같은 내용을 갖고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입금이나 누가 이제 그걸 들고 나와서 자기 모둠을 들고 나와서 각자 비슷한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면 학생들이 이제 비슷한 내용끼리 붙이고 나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건 아이들이 나와서 확인해도 됩니다. 각자 다 붙여놓고 난 뒤에 그러면은 어느 게 제일 어떤 내용이 본인이 실천해야 될 실천 전략으로 어떤 내용이 제일 많구나. 나는 이거였는데 A였는데 어떤 애는 A, B, C로 했고 나는 A, C, D로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확인을 하게 합니다. 다음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많이 제시한 3가지는 뭐지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밑에 정리해서 써줍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일 많이 냈던 그 포스트잇 밑에다가 뭐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시한 3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1번, 2번, 3번, 4번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천 전략이. 그래서 제일 많은 순으로 1번이 제일 많았고 2번이 제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제일 많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 그것이 본인이 잘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든지 안 그래 무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활동한 내용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생각한 내용과 달리 저희들이 뭐 또 전략을 세우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학생이 그냥 답을 하게 하고 아이들이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칠판에다가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넘깁니다. 지금 우리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특히 리더에게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알았는데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책사에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배우고 이걸 넣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PPT나 이런 데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딱 집어넣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관계구나. 다음 목표 딱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게 하는 게 더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탐구가 이제 49에서 50이 있는데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인데 아이들이 그냥 읽으라 하면 잘 안 읽어요. 자꾸 잡념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반쯤 선생님이 읽고 반쯤 아이들이 읽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남자가 요청한 거 밑줄을 치게 하고 걷지 못하는 남자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죄를 묻는 유대의 베드로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밑줄을 치고 그래서 이게 걷지 못하는 남자 요청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왜냐하면은 걷지 못하는 남자는 사실 거린이기 때문에 여상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돈을 줬겠죠. 동전을 던져주고 이랬는데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다. 은과금은 없으니까 너가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본문 읽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 피로를 이 눈높이를 베드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사람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죠. 그런데 우리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돈을 요구한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남자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제 동전이나 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본질적인 거는 이 남자는 생각도 안 했지만 사실 걷는 게 제일 큰 소망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으로 그 남자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그 남자의 제일 중요한 걸 소원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번개 게임을 해서 제일 먼저 번개하고 아이들이 손을 들게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여러 명에게 물을 때는 번개 게임을 이용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번개하고 소리 드는 애한테 질문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보상에 대한 스티커를 선생님이 또 같이 주면 되니까 그룹 활동 스티커하고
보상 스티커하고 합해가지고 나중에 선물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번개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심층탐구인데 이것도 한번 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이거 띄워주고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띄워주면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읽거든요. 띄워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다음 16번요. 심층 탐구에 대해서 읽은 내용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읽고 적고 발표 중에 15분인데 요거는 희망자 몇 사람에게 발표를 하게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문항은 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제가 많이 줄였는데도 지금 문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문항의 답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항도 학생들은 다양한 말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병에 예를 들면 내면의 소리와 어려움을 알고 치유하고 유대의 앞에서 담대했고 두려움 없이 진실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그냥 찾고 답하게 해서 선생님들은 그냥 그렇죠.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려지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서 유대의 앞에서 굉장히 베드로가 담대했잖아요. 그 담대했고, 어떻게 리더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뭐 그런 얘기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안전뱅이의 내면의 소리와 어려움은 베드로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겠죠. 긍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그 안전뱅이에 던져주는 동전으로 살 게 아니라 건강한 육신으로 자기가 건강하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 공감과 되돌리기를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결단인데 자신의 소통 방법을 생각해보고 아래 소통 방법 중 오늘부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여기에는 제가 이런 걸 적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토의 토론 활동에 나온 얘기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그냥 거기서 현장에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나는 명확성, 내가 사람들한테 소통이 잘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잘 못한다. 또는 내가 진심 있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내가 상호작용은 뭐냐면 들어주고 거기에 그 사람의 얘기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내는 부분이 내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떤 부분이 내가 필요한 부분인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자기가 결단한 거는 과제로 내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18번을 가시면 단문 이제 16장 23절이 이번 주 이제 암송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송할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하고, 아까 본인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평가해서 개선 방법을 적은 것을 한 주 동안에 실천을 해오기로 과제를 줍니다. 소통에서 여러분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평가해서 개선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그 앞부분 17번에서 적어봤죠. 한 주 동안 실천하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누어 보자고. 그렇게 한번 아이들한테 과제를 주는 게 좋고요. 학생들과 함께 이제 기도로 마치는데 지금 질의응답은 뭐 아직 여기 없는데 혹시라도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이 있으면 이거는 먼저 질의응답을 하고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도 뭐 도움이 될 만할까,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그런 내용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오늘 또 강의 내용도 좋고요. 한 1분 정도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면 좋습니다. 저도 1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아이들과 기도문을 같이 읽습니다.